대한민국보다가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건 홍동영 목사님이 설명 한번 해줘. 아니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에 살 필요 없잖아요. 저런 사람이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허. 지금 나와서 말하는 보면 은연중에 북한을 갖다 두둔하고 북한에 했는 거는 어떤 잘못도 잘못을 취급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남한의 그 잘못을 막 자꾸 부각시키거든.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그 뭡니까 이상한 오물을 갖다 던져놔도 그 사람들 책망할 생각 안 하고 여기서 그래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모든 것을 북한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요. 그쪽에 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지적할 수도 없어 지금. 워낙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저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가득 넘쳐나는 이 사태가 사실 늘 말하지만 지금 거의 북한에게 잠식당했다. 뭐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맞아. 지금 겨우 숨만 남아가 할딱할딱 걷는 거야 이게. 숨통이 언제 끊어지냐 그게 문제지 지금. 아니 그러면 저 홍동영 홍 박사가 저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어제 계엄령 선포해요 안 해요? 훨씬 전에 그 일단 조치를 하자마자 늘 말하지만 두목들을 다 처단하고 그랬으면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대선도 이기고 참 총선도 만시지탄이죠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8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황 장군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하시죠. 왜 비판을 못할까요? 저게 이제 네. 저도 저 황장엽 선생 만났을 때, 네. 예? 가장 전향했느냐 안 했느냐 식별법이 누구든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네.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가 있을 때니까 네. 김정일을 욕을 하면은 그거는 전향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도 어떤 이 쇼를 하면서라도 저 3대 존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김국성 선생님한테도 제가 물어봤더니 김국성 선생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런 질문에 야, 너 김일성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적답을 못하면은 뭐 피해가고 임종석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것은 확실한 북한 편이고 북한의 간첩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 전원측 변호사가 텔레비에 나가지고도 많이 했잖아요. 김정일 개새끼 못하는 걸 전부 다 유일하게 했잖아요. 몇 번을 했습니다. 맞아. 열을 내 가지고 그냥. 맞아요. 남순이 일로 한번 들어봐. 들어보고 그 다음에 9번 6.25의 남침을 부정하는 자. 이것도 황 장군님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6.25의 남침. 지금 네. 6.25가 남쪽에서 북한을 침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네. 예, 완전히 정말 무식꾼이냐? 저는 무식꾼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이 평가가 난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침을 부정하고 우리가 북침했다고 하는 것은 간첩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6.25를 뭐 우리가 일으켰다. 대한민국이 일으켰다. 참나 말 같은 소리라고. 저기 지금 북한의 그동안 선전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9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 이후야 또 다릅니다. 네.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네. 그 러시아나 중국에서 기밀이 해제되거나 등급이 약해지면은 그 6.25 때 관련 서류들이 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6.25가 김일성의 남침이다. 이게 네. 드러났는데도 계속 부정한다는 것은 드디어 방위사령관이 오셨습니다. 방위사령관. 예, 방위사령관이 오셨는데 이제는 현역 별 3개로 달아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황준성 장군님하고 같은 계급으로 내가 별 제작해가지고 저기 여기 바지에다 어디 달아주든지 별을 어디다 달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나는 안 달아봐가지고. 자, 그 다음에 10번 대공수사기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 아니 해체를 주장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해체되어버렸는데 뭐. 대공수사기관을 해체시켰습니다. 해체되어버린. 해체됐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저거 완전히 간첩이죠.
왜냐하면 국군 기무사령부가 네. 그 군에 침투한 간첩들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그 간첩 잡는 사람들만 콕 찍어가지고 일선 부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지금 현재 국정원도 간첩 안 잡잖아. 그러니까요. 다 해체된 거 마찬가지고. 아니 그리고 박선원이가 들어가서 그 아예 그냥 간첩 같은 사람이 그 국정원에 들어가서 아예 그 기조실장 했지 않습니까? 자, 11번 남북 분단이 미국이 책임이라. 황교안 장군님. 남북 분단이 남북한이 분단된 게 이게 미국 책임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것도 네. 전 세계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상태고 여러 가지 저 비밀 문서도 다 해제돼 가지고 드러나고 있는데 네. 예, 이건 뭐 이제까지 네. 우리나라에서 종북 뭐 친중 이런 세력들이 주사파가 계속해서 저 이야기하고 정교조에서 가리키는 그거니까 이건 정말 뭐 미국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 저는 확실하게 뭐 무식한 완전 무식한 거 아니면은 저 간첩이 북한 간첩이라고 봅니다. 네. 예. 자,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간첩을 식별하는 지금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늦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간첩이냐? 이런 종류를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이건 제일 먼저 그 대원군이 해본 거 아닙니까? 홍동영 목사님. 대원군이 우리 민족끼리 해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뭐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뭐 우리끼리 그래 뭐 어쩌면 그게 원조라고 볼 수도 있죠. 뭐 네. 항상 개방 안 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하다가 결국 일본한테 추월당하고 완전 일본한테 짓밟히고 그런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지금 또 이제 북한 쪽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민족을 내세우죠. 우리 민족.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지금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오고부터는 민족을 내세우는 그 세력들은 거의 이 사상적으로 좌편향에 있는 세력들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민족 해방 정선 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확장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저 우리 한민족이다. 사실상 북한은 우리 민족이 이제는 그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일성 민족이라고 아예 그 말할 정도로 되었으니까 지금 뭐 같은 민족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 현대 국가는 어떤 민족의 공동체가 우선이 아니고 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현대 국가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완전히 이질적으로 한참 이질됐고 이제는 별도의 뭐 김정은이 그건 말 바로 하더만 지금 뭐 다른 자, 나라라고. 13번. 국민이 아닌 이 단어를 국민이 아니고 인민, 민중을 사용하는 사람. 요게 이제 간첩인데 이동호 교수님. 예. 아니 왜 빨갱이들은 왜 가장 좋은 이 국민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게 왜 인민이라 그러고 민중이란 말? 그건 좀 다릅니다. 국민은 5천만 국민 전체를 다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아. 누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사파 혁명이를 보면 인민이나 민중은 자본가나 그다음에 보수 세력, 보수 정치인, 그다음에 관료들, 그다음에 뭐 애국적 군인들 이런 사람을 제외한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을 적으로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한 개념이 인민이나 민중입니다. 자, 14번. 사람이 먼저다. 이게 북한 헌법에 나와 있는 그렇죠. 주체사상에 나와 있는 얘기죠. 주제가 나와 있는 거죠. 예. 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간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약 한 40%, 예? 국민의 40%예요, 40%.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을 선포 안 할 수가 없죠. 이걸 따르고 이렇게 간첩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40%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 상태로 뒀다는 국가 자체가 존재가 이건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조금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연설은 잘하는데 말이야. 왜 연설 행동으로 못하냐. 어제 드디어 보여준 거예요. 어제 보여줬는데 자 헌법학자님. 예.
역시 방위는 방위라서 지각했어요. 했는데 아니 그 대통령이 네. 이제 어제 국민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계엄을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제했는데 다시 재발의할 수 있는 거죠. 대선은 계엄령 대선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오다가 네. 목사님 이제 토크 내용을 들었는데 네. 계엄을 다시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얘기죠, 목사님. 한 번 한 것도 좀 이렇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 우리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재명한테 날개를 좀 달아줬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물론 가장 좋게 생각하면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네. 제가 볼 때 지금에 하는 거 봐서는 역시 그 쉽지 않아 보여요, 목사님. 그래서 아주 뭐 가슴이 좀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 내가 그 아무래도 그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제 계엄령 한 거에 대해서. 네. 나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7, 80%가 나는 계엄에 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엄을 동의를 하는 건 맞는데요. 하려면 똑바로 했어야지, 목사님. 완전히 저 잡아넣든지 해야지. 아니 그 국회의원이 190명이나 있는데 부대원이 뭐 100명 가가지고 잡히겠어요, 목사님? 아니 그거는 방위사령관이 할 말이 아니고 그거는 작전 통일해야 되는 거니까. 작전 통이고 뭐고 하네. 근데 적어도 1000명은 가서 그 탱크 한 대 갖다 놓고 못 들어간단 말이죠. 네. 잡아놓고 해야지, 목사님. 근데요. 그 많은 탱크 뭐에 써먹어 도대체?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어떤 비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먼저 한번 건드려 놓고 아니 진짜로 계엄을 가려면 그 50명 공수부대 가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목사님. 그게 한 1000명 가가지고 딱 둘러싼 다음에 입구에는 탱크 한 대 갖다 놓고 말이죠. 들어오지 마라. 네. 그랬으면 되고 그다음에 어제도 보니까 그 계엄군이 막 들어오던데. 네. 예컨대 그 YTN은 예컨대 어느 부대가 50명이 가라. 연합뉴스는 누가 가라. MBC 누가 가라. 두 가지만 했어도 목사님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못하러 목사님 나 좋지. 잠도 안 오고 짜증나고 뭐 아이고. 일단은 저는 그 국민들의 여론을 이제 지금부터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 원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간첩이 점령한 나라란 말이야. 대한민국은 간첩이 이미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계속 나온 겁니다. 어제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 선포한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계엄령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그러면 계엄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봐 주세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헌법학자님. 예. 아니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그 다음에 또 감사원장 탄핵하겠다. 네. 그 다 탄핵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이게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 안 한대요. 안 한대. 왜? 왜냐면 바로 대통령 탄핵하면 되니까요. 아, 이제 또 바꿨구만. 그럼요. 예, 지금 대통령 바로 탄핵 시도한다고.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은 이제 안 하고 예. 바로 이제 저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제 점점 더 본색이 드러나네. 예. 어. 저 보세요. 나오잖아요. 자, 아이고 우리 자유일보가 또 보도했네. 쫄따기들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자기네 진정한 목표인 대통령에게 저 초점을 맞추겠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보니까 네. 이 하야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 겁박을 주더라고요. 하야하라. 네. 그러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네. 난 장로님한테 많이 배워서 아는데 국가의 그 국방, 외교, 기타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네. 있잖아요. 72조입니다. 72조? 72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자, 72조. 헌법 72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여기 있네요. 그렇지요. 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네. 그럼 이거 국민투표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걸요, 목사님? 이거 72조. 아니, 발동을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붙인다 했습니다. 그렇지, 정책에 대해서. 아니 내가 그 저 계엄령 한 거에 대해서 그 국민투표 이거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한 것이 옳은지 그런지요? 외교, 국방, 통일이니까 국가 안위라 국가 안위,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엄령 선포한 것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목사님. 그거는 그런 조문은 아닌 것 같고요. 예컨대 지금 계엄의 문제는 이미 국회가 해제를 요구해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이 계엄이 끝난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나는 학자가 아니니까 나는 내 양심적으로 이거는 이제 싸움의 나는 시작이라고 보는 거야, 시작.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사님 지금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오늘 지금 한 게 이제 윤석열 퇴진하라. 자진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지금 아마 감사원장 이거 다 내려놓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국민이 이미 지금 여기에 동조하면 국회에서 탄핵은 거의 기정사실로 된다고 보고 결국은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지난번처럼 광장을 장악하고 협박하려고 그럴 거고 탄핵을 인용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정광훈 목사님과 애국운동 세력은 대통령을 지키자고 지금 나올 거고 결국 광장 싸움이 이제 더욱서 격렬해질 겁니다, 목사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어서 그 계엄령 선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내란을 획책한다고 자기들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저 나오잖아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아까 도표, 우리 간첩식표표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걸 이제 다 아는 거야. 또 내가 이거 조중동의 광고를 한두 번 낸 게 아니거든. 간첩으로 점령된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신문을 안 보겠어요? 이걸 봤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깨우친 거야. 조금 전에 연설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정부 상태, 결국은. 아니, 김학성 교수님. 예. 지금 대한민국은 뭐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기에 다 예. 실제로 뭐 대통령이 둘 아닙니까? 용산에 한 분 계시고 예. 여의도 한 명이 있고 또 천하의 잡범에 불과한 인간이 대통령인 척하고 예. 그다음에 뭐 입법 독재하고 그다음에 뭐 온갖 이 거짓을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슴만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대한민국은 뭐 무정부라고 봐도 결코 지나치지 않죠. 일단은 오늘 그 과문으로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하는 것이 이게 또 정상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후 1시까지 광화문광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광화문광장으로 아예 노숙투쟁을 할 준비를 하고 파카 입고 그리고 또 거기다 비닐 한 개 또 뒤집어 쓰고 해서 광화문에서 우리는 잠자면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 준비를 해서 이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간 1850만 명은 총 집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좌파 애들은 항상 그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 박근혜 탄핵할 때 그 촛불 시위 그거 사실 숫자 얼마 안 돼요. 그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고 전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법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홍동현 목사님. 예. 지금 이게 뭐 사실은 지금 국가가 지금 사실은 현재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내란 상태로 이미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 뭐 지금 국가 대한민국 호가 지금 표류 중이죠. 표류. 망망대해 방향 키를 다 놓쳐버리고 지금 완전 그냥 어디로 방향도 없이 떠돌아 다니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 무정부 상태라는 말도 거기에 해당되고 저 사람들이 내전 상태로 앞으로 가게 된다. 그 사람도 누굽니까? 그 김민석이랑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6개월 내로 끝장낸다 하고 난리야 떨었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무정부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합법적인 대통령을 절차도 없이 그냥 끌어내린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김민석 그 영상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 자 김민석 저러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을 유도한 거야 사실은. 예? 유도한 것입니다.
예, 김민석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자 띄워보세요. 저게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이 저 할 말입니까 저것이? 해보세요. 우크라이나 불길을 못 끌고 와 안달하는 세력. 검찰은 김건희 따까리로 만든 자들. 오늘이 5번째 집회입니다.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꿉시다. 하하. 성탄절엔 주술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자, 목사님 제가 네. 우리 저 방송 듣는 분들과 또 우리 여기 패널들에게도 좀 도움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제 헌법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또 뭐 일부 패널들이 하는 말이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법적으로도 절차법적으로도 위헌 위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그 방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실체법적으로 위헌 또는 위법이란 말은 어디서 이제 끄집어내는가 하면 지금 이제 비상기업 선포를 보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과연 지금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도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실체법적으로 위헌 위법이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요. 그러나 제가 반론을 해드리면 그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요, 이 상황적인 조건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면책됩니다. 근데 이 전시사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실체적 위헌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는 뭐를 드는가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 드는 거예요. 우리 저 방송실에서 89조 좀 보여주세요. 89조 헌법. 국무회의 했잖아요, 근데. 예? 국무회의. 자, 사전 안 했어요. 왜냐면 하기 어렵죠, 목사님. 이게 계엄 선포할 때다 뭐 비밀이 새 나가니까. 89조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거든요. 이제 뭐 쭉 내려가 보면, 예, 근데 하나만 보시죠. 3호에 보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 영안은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제일 끝에 보세요, 제일 끝에. 그 위에 보면 더 위. 이게 몇 호인가? 더 위. 더 아래입니다. 더 아래예요. 더 아래. 그렇습니다. 더 15, 16 더 내려가 봐요. 16. 그다음에 17 봐봐요. 기타. 끝 기타인데? 대통령. 그 국무총. 있어요. 그 저기 이게 계엄과 그 해제라고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올라가 보이죠. 여기 나오네요. 오.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이건 빼고요. 네. 계엄과 그 해제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때도 국무회의에 심의가 필요하고 계엄을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해요. 근데 계엄 해제는 이번에 보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근데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이 비밀이 폭로가 되니까 아니 국무회의 비밀로 했다는데. 아닙니다. 아직 안 했을 언론에 거예요. 나온 거는 지금 왜냐하면 총리도 모르더라고요. 총리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총리는 없어도 되지. 숫자 맞으면 되니까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백보양보에서 그 이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위법이에요. 그러나 무효는 아닙니다. 요 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법에는 어긋나지만 계엄 선포가 무효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구체적 행위의 효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면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청 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서 어떨 것이냐. 그 헌법의 절차가 어긋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다 유효하다 봅니다. 따라서 혹시나 사람들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 하자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그건 뭐 헌법학자 이름을 걸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네. 그럼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모든 힘은 광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뭐 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세력의 싸움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오후 1시까지 우리 가문광장으로 총 직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집회 신고가 안 됐군요. 아니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건 1년 내내 돼 있는데. 그 예. 정당 연설에는 집회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자유통일당의 정당 연설에는 그다음에 또 종교 집회는 안 해도 돼요. 예.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집회 신고 없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유통일당. 맞아요. 우리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뭐 대통령을 뭐 탈당하라 그러는데, 아이 좋아요. 자유통일당으로 오시면 돼요. 대통령이.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싸움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제대로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간첩식별법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간첩으로 점령된 대한민국 주사파를 척결하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간첩이다 이 말이야. 이게 국민의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먹을 수가 있냐고요. 이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무정부 상태. 예? 자, 홍덕 목사. 예. 무정부 상태.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는 뭐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 그 상태를 일반적으로 무정부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뭐 모조리 그냥 다 탄핵식이고 특검하고 그래 떠들이니까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한 야당의 그 태클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재명가 실질적으로 존재감이 월등하게 지금 큰 그런 지금 정국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참 세상 천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렇게 간첩으로 점령된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제 계엄 선포 연설에서도 나온 얘기지만은 절대로 종북 주사파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건데, 대통령이 돼서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계엄령 선포 지금 이때쯤 돼서 간첩에게 점령된 대한민국인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간첩에게 점령된지도 몰라요. 이동호 교수님. 예. 아니 지금 국민들이 말이야, 자기가 북한에게 점령돼 있는 자체를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숨깁니다. 대신 북한의 주장, 간첩의 주장들을 교묘하게 표장해서 국민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실은 간첩의 주장을 동조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간첩을 자기가 돕고 있는 건지 동조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도록 만듭니다. 황교안 장관님, 어제 사실은 작전하는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공수부대들이 그게 조금 뭐 또 다른 뜻이 또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한번 살짝 건드려 놓고 그 다음엔 또 더 깊은 뜻이 나는 있는지는 뭐 나는 국방부 장관이 안 돼봐서 난 잘 모르지만은, 불과 몇백 명 가지고
진압을 하겠다.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다른 보완이 있을 리도 없고 네. 저는 뭐 명백하게 계엄군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 제대로 된 뭐 리허설조차 못하고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왜 저런 엉성하게 했는지 그래서 군에는 네. 정말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적과 싸울 때는 기선을 제압해야 되고 기습을 해야 되고 적의 급소를 쳐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실했다. 저는 국방장관부터 계엄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 지금 또 속보 뜬 거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일괄 사의 표명 비상계엄 후 폭풍.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따르면은 오늘 지금 국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요.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답니다. 뭐 그건 그러면은 72시간 안에 24시간부터 72시간 안에 의결해야 한다고.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긴 하고 일단은 이거 아주 잘한 겁니다. 이거 비서실장하고 수석 사표 이거 일관 내고 이제는요 이 임명은 강화문한테 맡기십시오. 이제 광화문한테 안 맡기잖아요, 목사님. 후반기 아니 지금 사표 다 낸다 했으니까 사표 낸다 그래서 뭐 광화문 뭐 해주나요, 목사님? 아니 그거는 이제는 대책이 없죠. 강화문 외에는 희망이 없는데. 저 인간들 예컨대 지금 사의 표명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도망가라 그러지. 진작 내가 이 새끼들 대 안 된다고 내가 말이야. 그뿐이 아니라 그 비서관 중에 3분의 1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바꿔야 돼요. 비서관들도. 내가 그 비서관들을 잘 안다고 이놈들이 이놈들이 말이야. 강화문에도 한번 안 와본 놈들이 비서관들을 하고 앉았으니 이게 되겠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말이야. 이거 아주 사표 잘 냈어. 정진석 비서실장 다 냈고 해서 이제는 제발 좀 광화문의 뜻을 광화문이 송호품 아니잖아요. 광화문의 뜻을 받들어서 다음에 이제 사표 냈으니까 일단 수리는 할 것이고 임명을 할